요즘 장사가 안 되고 폐업하는 가게도 많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매장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뉴욕과 서울을 비교해보면 뉴욕은 인구가 833만 명, 서울은 933만 명 정도예요. 근데 카페 숫자를 비교해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뉴욕은 2200개 정도인데 서울은 대략 24,000개예요. 인구수는 비슷한데 매장 수는 11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세계적으로 식당이 많은 곳이 도쿄인데요. 도쿄의 식당 개수가 서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도쿄는 6만 8천 개 정도의 식당이 있는데 서울은 13만 5천 개 정도의 식당이 있어요. 이렇게만 봐도 우리나라에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너무 많으면 다 같이 장사가 안 돼야 되는데 또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 비슷한 상권에 비슷한 업종이어도 어떤 집은 손님이 계속 몰리고요, 어떤 집은 장사가 너무 안 되고요. 어떤 차이일까요? 제가 16년 동안 11번의 창업을 했고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맹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장사는 매출이 높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오래 장사해야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장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고요. 요즘 매출이 안정적이지 못하신 분들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창업을 해도 안정적인 장사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매출이 높으면 무조건 좋나요? 제가 지금 장사를 한 지 한 16년 차 됐거든요. 현 시점으로 봤을 때 매출이 높다고 해가지고 수입이 같이 따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정비도 당연히 올라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고정비보다도 많이 오른 게 원재료, 코스트 부분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 부분도 그때 당시에 비하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출만 높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구조는 지금 현재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을 몇 명 쓰는지 코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되게 중요한 상태이지 않을까. 그래서 계산을 좀 잘해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숨어있는 돈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제가 매출이 초반에 높았을 때, 지금도 매출은 높긴 한데 제가 약간 무용담식으로 자랑하는 걸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이런 말 했거든요. 30평이면 무조건 1억은 넘어야지, 1억 안 넘으면은 뭐 장사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저의 그냥 나름의 어깨처럼 그냥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왜? 주변에 뭐 1억 넘었다고 해서 뭐 2억 넘었다고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막 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매출은 높은데 그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코스트 계산을 잘못 초반에 설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하신 분들도 있고, 코스트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음식 값의 몇 프로를 정했는데 그거 생각을 안 하고서 좋은 거 쓰다 보면 그거를 갖다가 다시 뒤로 돌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음식 컨디션이 떨어지거든요. 손님이 그러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그거를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내가 1억이 아니더라도 뭐 진짜 3천만 원 매출이어도 이게 내가 얼마가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조금 하고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또 지출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비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광고비요. 광고비 지출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과연 내가 마케팅 비용을 갖다가 얼마를 쓸 건지에, 매출의 몇 프로를 쓸 건지에 대한. 저희는 항상 100이라는 숫자 안에서 나눠서 써야 되는 사람이고 남는 거가 저희께 수익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마케팅이라는 퍼센테이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퍼센테이지도 생기지, 인건비 코스트 다 올라갔지. 그러면 결국에는 그 100이라는 숫자에서 남는 숫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그 매출보다는 숫자를 좀 잘 보셔야 되고, 예전에 매출이 나와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인건비랑 코스트가 어느 정도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낮지가 않은 상태라서 계산을 잘해야 돼요. 첫 창업인데 넓은 평수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넓은 평수로 하는 거를 갖다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우선 큰 평수로 한다고 하면 비용이 무조건 많이 들 거고요. 그리고 큰 평수로 하면 기본적으로 인원이 필요해요. 인원 관리도 하셔야 되고 관리비도 당연히 높을 거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감당을 하실 수 있으실까? 그 리스크를 가지고선 첫 장사를 한다? 저는 그거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작으면 어쨌든 직원을 조금 적게
적게 쓸 수도 있고 초반 비용도 조금 아끼실 수 있으니까 작게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엄청 많이 손님이 들어와요. 그럼 엄청 많은 컴플레인이 있을 거고, 엄청 많은 인원이 들어갈 거고, 엄청 많은 재료가 들어갈 거고, 재고 관리 선유선출 다 어떻게 체크할 건지, 인원들 일하는 직원들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뭐하고 별의별 일 다 있어요. 막 누수도 생기고 막 그런 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대처 못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 하는 분들 중에 30평 매장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서비스업에서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우선 기본 바탕은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업을 좀 하셨던 분들은 조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혼자 일하는 직업이신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사무직이나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20평대를 해도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손님에 대응하는 것도 이것도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저도 처음 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 했을 거 아니에요. 손님한테 인사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어서. 이것도 잘 안 된다니까요. 컴플레인 걸리잖아요. 처음 하신 분들은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사장이 도망가면 어떻게 컴플레인을 누가 해결해요? 근데 서비스직에 계셨던 분들은 컴플레인 걸리면 또 가서 이제 해결하시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직에 계셨던 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30평은 그래도 추천하진 않아요. 처음에 딱 시작한다고 하면 두근두근 되고 엄청 돈 잘 벌 거를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장사 처음에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배운 게 뭐냐면, 시작 전에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 좋아요. 긍정 좋죠. 근데 시작 전에는 최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게 뭐냐면 결국엔 리스크를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가게 자리를 보거나 브랜드를 선택을 하거나, 지금은 브랜드는 제가 만들지만 제가 점주로 있었을 때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초반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위험한 것들 다 생각하고, 이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씩 해결이 돼 나간 다음에 시작부터는 이 부정적인 것들은 싹 치우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셔라. 부정적이라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지는 않고요. 내가 2층에 해서 되나? 2층에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2층에 했을 때 요런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2층이지만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것들을 처음에 부정적으로 2층이라는 걸 생각을 했다가 그걸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지. 그런 다음에 마음에 쓰면 쭉 긍정적으로. 왜냐면 시작을 한 다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추진이 안 돼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후회해. 내가 이걸 왜 했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첫 장사라면은 프랜차이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저는 첫 장사는 프랜차이즈로 연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프랜차이즈가 뭐 다 우선 좋은 프랜차이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는 프랜차이즈들, 예를 들어 바이저도 없는 프랜차이즈들도 있거든요. 대표 혼자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고 모든 전화를 대표가 다 받고, 어떻게 다 해요? 못해요. 관리해주는 직원들이 다 있어야 되고, 회사가 직영을 또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매장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브랜드를 찾으셔야 되고, 연역도 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연역이 없는데 그냥 가게 딱 오픈했는데 그게 좀 잘 되는 가게였어. 그 프랜차이즈로 쭉 한다고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관리가 잘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프랜차이즈의 연역도 좀 보셔야 되고, 직영도 좀 보셔야 되고. 첫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벤치마킹을 잘하는 것보다 잘못된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게 뭐냐면, 벤치마킹 가가지고 이 가게를 평가하려고 해요. 엄청 손님이 많은 가게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 테이블에서, 이 가게 왜 이렇게 테이블이 끈적끈적거려, 이 가게 안 되겠네. 서빙 하시는 분이 좀 불친절해. 이렇게 불친절해가지고 이거 가게 이거 왜 잘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단점만 수두룩하게 쭉 체크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장사가 이렇게 잘 돼? 이러고서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벤치마킹은 그걸 보러 간 게 아니에요. 단점들 분명히 존재해요. 안 좋은 거 뭐 있겠죠. 그거는 뭐 그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들이 잘하는 걸 보러 가는 게 이제 벤치마킹이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 갈 때 그들이 왜 잘 되는지를 갖다가 끝까지 찾아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장사 잘 된다고 해서 딱 갔는데 도대체 이 가게가 왜 잘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갖다 끝까지 고민하는 거야. 끝까지. 이 가게는 이것 때문에 잘 되는구나. 이게 중요해요. 벤치마킹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벤치마킹의 최고 중요하지 않을까. 첫 창업
창업을 할 때 오래가는 업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쫑크나 잘 되는 것처럼 유행할 때 바짝 벌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쫑크 얘기하셨잖아요. 한 3개월 갔나? 길어야 뭐 6개월이라고 생각을 할 거냐? 그러면 사장님께서 6개월마다 그런 것들을 매번 쫓아다녀야 돼요. 매번 쫓아다니면서 그 유행들의 아이템들의 자리도 구해야 되고 인원 세팅도 해야 되고 시설 투자도 하셔야 돼요. 그 6개월마다 어떻게 해요? 그 원금에서 6개월 해가지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말이 6개월이지 임대 계약은 2년이라고요. 그럼 1년 반 동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리 다시 시설 바꿔가지고 다시 또 유행하는 거 찾아가지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유행이 그렇게 딱딱 기다려줘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유행이 딱 온다, 3개월마다 유행이 딱 온다, 그거 기다려주냐고요? 못 기다려줘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유행이 반짝될 수 있는 거는 장사하시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쭉 몇 년 동안 나와줘야지 사장님의 생활도 안정적으로 돌리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원금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안정적으로 딱딱딱딱 모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 가고 안정적인 것들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한식이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음식의 종류가 한식이냐 중식이냐 일식이냐 뭐 아니면 양식이냐 뭐 이렇게 나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중식은 그래 뭐 일주일에 한 2번 먹을 수 있죠. 양식은 일주일에 몇 번 먹을 수 있어요? 한 번일 거예요. 한 번도 아닐 수도 있고. 근데 한식은 일주일에 6일 7일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가는 걸 하시려고 하면 저희가 그냥 많이 먹는 거,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로 하시는 게 맞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오래가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업종 말고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리는 진짜 중요해요. 장사에서 중요한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목. 이게 우선 제일 중요하죠. 그 중요한 데에 있어서 또 이제 내가 어떤 메뉴를 팔 것인지도 중요한 거고. 유행하는 아이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새로운 유행한다는 게 딱 나왔어. 딱 먹어봤어요. 이거를 또 언제 먹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두쫑크가 엄청 유행이래요, 지금. 두쫑크를 딱 먹었어. 이거 뭐 며칠 있다가 또 먹고 싶고 계속 먹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쵸? 안 되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안 될 것 같아, 거의 다. 그러면 인구의 반은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도 이제 다이어트 뭐하고 하는 사람도 또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럼 얼마나 남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유행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거는. 우선 저는 제가 프랜차이즈 대표로서 저의 성향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유행으로서 반짝 떴다가 꺼지고 하는 데 있어서의 점주님들이 좋은 타이밍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안 좋은 타이밍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힘드시거든요. 그 힘드신 걸 자체를 제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가는 브랜드를 하겠다라는 게 제 목표예요. 팀장님은 저희 법인명 아시잖아요. 저희 법인명 자체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올해 좀 함께 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죠. 첫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프랜차이즈로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뭐 브랜드마다 다 들어가실 거잖아요. 다 좋은 얘기예요. 다 돈 버는 얘기고요. 다 매출 빵빵하게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다 생각을 하셔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대표랑 만나서 얘기 좀 나눠보셔라. 그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거짓말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 그냥 좋은 거, 긍정적인 것들만 보여드린다. 안 좋은 것도 잘 생각을 하셔라. 그래야지만 좀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서 하실 수가 있다. 근데 심사숙고하면서 두렵거나 무섭거나 못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가끔 보면 창업을 하면 이제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특히 첫 3개월이 진짜 중요해요. 이 3개월에 앞으로의 3년의 장사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다뤄볼 테니까요. 구독하셔서 장사 꿀팁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 알려주는 남자 이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